미국과 일본의 그런 반도체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의 삼성전자는 없다. 미국이랑 중국이 둘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국이 여기서 어부지를 얻는 측면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미칠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중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하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요. 미중 반도체 전쟁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겠습니까? 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을 한 게 2015년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때도 큰일 났다 이제. 그게 뭐 삼성은 조금 버텨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고 언론에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이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낸 것이고 미국이 이제 그거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또 미국의 기술을 피해서 과연 이제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도 중국이 목표로 했던 거에 택도 없이 지금 미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더 잘 될 것이냐. 저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는 되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중국이 결국은 저는 한국을 제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국이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미국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자기네 인더스트리도 없고 디스플레이는 거기에는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주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의 반도체 이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편에 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일부 저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반도체 세계 대장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세계 반도체를 다 쥐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팹리스 파운드리가 요새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 팹리스 산업에서도요. 그 매출액의 한 65%가 미국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직접 팹리스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못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그럼 파운드리의 고객이 팹리스인데 그럼 누구랑 손을 잡겠습니까? 미국이랑 손잡아야겠네요. 네, 전 세계 65%가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거기랑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랑 손잡고 나가는 게 맞고요. 또 미국은 대신에 이제 중국이 제조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용어로 이제 EDA라고 그래서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쪽 시장은 이게 시장 점유율이 70%고 나머지도 보면 한 25% 정도가 유럽 회사입니다. 지멘스. 그러면 전 세계 95%가 미국하고 유럽 쪽 회사고요. 그게 없으면 반도체 설계를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지적재산권 IP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코어 IP, 핵심 IP가 되는 시장을 보면은 미국이 시장 점유율 92%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랑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친미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친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반도체를 그럼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런 제가 볼 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65%가 중국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최대 고객인데 우리가 거기랑 척을 치면 되겠느냐.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그 국가를 보면은 1등이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네, 대만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입을 하거든요. 자, 근데 대만이 지금 어떻죠? 대만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친미로 가고 있습니다. 정경 분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와중에 중국이 그럼 대만 반도체를 뭐 안 사가고 그래서 대만 경제가 어려워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대만 오히려 지금 경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맹추격해가지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대만 1인당 GDP를 추월을 했는데 그 이후로 쭉 벌어졌다가 최근에 좁혀지고 있고 불과 이제 몇 년 뒤에는 어쩌면 대만이 다시 재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중국 편을 안 들어줬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예. 그래서 너무 그거 신경 안 쓰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어떤 게 우리의 국익의 최우선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로 가보면요. 사실 중국 정부가 큰 거는 못하겠고 이 소부장 쪽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소부장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주로 국내 업체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의 공급을 해왔죠. 그런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조금 이제 관계가 좀 틀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고 또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레벨업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도박 같은 그런 배팅이었는데 약간 성공을 했어요. 국산화율을 높였더니 성공한 거네요. 기술 레벨업이 된 거네요. 뭐 됐습니다. 예, 네.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쪽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좀 대만이나 이런 쪽에 그런 가능성도 생겨서 저는 뭐 오히려 위협보다는 오히려 성장의 그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비보다는 조금 분산이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중국이 일부 뭐 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저가 이 로엔드 쪽에서는 근데 뭐 미드 하이엔드 이쪽에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의 기회는 더 많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부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확대할수록 국내 소부장이 수혜를 볼 텐데요. 특히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다 좋고요. 예. 뭐 특정 기업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탑픽은 유진테크를 꼽아주신 상태죠. 아 예. 이게 뭐 유진 투자증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가 이제 첫째는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문제는 이제 그 장비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수율이 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심지어는 해외 기업들까지도. 그래서 제품도 좋아졌고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유진테크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분야까지도 장비 개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봐서는 최근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장기적으로 당장 뭐 올해 실적도 좋고 내년도도 좋을 것 같은데 더 긴 그림의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유진테크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고요. 그거는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또 코로나 이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이 재고의 레벨이 좀 높아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약간의 여유 캐파를 가져가는 식으로 산업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후반부에서는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는 뭐 비할 바 못한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중국도 이제 국산화율을 현재의 1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발표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그 2015년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자를 뿌린 내용을 보면은 자금률 15%에서 2020년에는 자금률 40%, 2025년에는 자금률 70%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성적표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5%에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도 15%죠. 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안 됐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수한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누구를 갖다 앉혀서 이제 앞으로 중국 반도체가 좋아질 거냐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봐서는 뭐 누구 할아버지를 갖다 앉혀도 그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와치는 하고 저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짝짝꿍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반도체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둘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국이 여기서 어부지를 얻는 측면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한국의 불똥이 아니라 한국의 어부지리를 얻는 기회다. 이렇게 그거는 결론을 이제 내려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반도체 갈등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봐서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반도체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가 단언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삼성전자는 없다. 왜냐면 이제 그때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00%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더 지속이 됐더라면은 삼성이 D램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그때 제2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눌러주면서 삼성의 반도체가 돌파구가 생긴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이 됐고 일본의 반도체는 이제 오늘 몰락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저희 구독자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좀 이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가 반도체 얘기 쭉 해왔는데 혹시 자식에게 사주고 싶은 반도체 주식 종목이 있으신가요? 글로벌리 다 이제 통틀어서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비상장 종목이거든요. 비상장 종목이요? 네, 어디요? 비상장 종목,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 종목이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기 좀 싫어요, 제가. 오, 나만 왜냐면, 알고 싶은 네, 회사. 저만 알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상장할 수도 있어서 좀 그런신가요? 왜냐면 이제 그 주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주식이 그렇죠. 그럼 주가가 너무 이렇게 네, 오를 수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장비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주식이다. 이건 제 질문인데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중에 좋은 기업들이 있다. 여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딘가요? 그 좋은 기업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랑 대만의 그런 파운드리 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삼성과 TSMC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에블바리 다 아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느냐. 팹리스랑 파운드리의 연결고리인 디자인 하우스 이쪽에서 너무 능력 차가 많다. 대만에는 이제 그쪽에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그쪽을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정부에도 이제 조금 되게 고언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영세한 디자인 하우스들을 조금 규모를 이렇게 합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조금 규모를 키울 수가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팹리스 파운드리 이쪽을 밀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업체들이 할 역할이 되게 많아질 것이고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그 업체들을 보면은 한 PER이 한 80배 뭐 정도 적용을 받거든요. 이제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AD 테크놀로지나 그 유사한 회사들은 투자자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사이파이브 같은 디자인 하우스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ARM이라는 회사를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ARM, 예, 암사.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게 결국은 ARM 인수가 결국은 승인이 날 것 같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ARM의 이제 경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는 아니고 리눅스 재단 같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리스크5라는 그런 재단이 그 버클리 대학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만든 오픈 소스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건 뭐 남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이5예요. 그게 사이5고 결국은 이제 리스크5 기반의 칩 설계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거를 한 달 전인가 이제 인텔이 사이5를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5에 이제 세미5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미5. 예. 그래서 그 세미5도 삼성의 디자인 이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사실은 장외에 거래되는 회사겠죠.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였죠.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2배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도 지금 반도체가 그 이익이 1분기 3.4조에서 2분기 7조 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1분기가 1.3조 원에서 2분기는 뭐 그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지나간 분기나 다음 분기를 보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또 미중 반도체 전쟁이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